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입니다. 오늘 알머스 에이핀즈 채널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계, 사랑, 가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곧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므로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러리서 베시마코버는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32세의 그녀는 항상 꿈꿔왔던 세심하고 다정하며 기술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인 티모테이오 셀라이버노프와 결혼했습니다. 행사는 단순하지만 의미가 가득했다. 신혼부부는 수년 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구입한 라리사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전날의 감미로운 기억에 둘러싸여 눈부시게 눈을 떴습니다. 티모테이오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 위에 몸을 쭉 뻗었는데 어떤 소리가 그녀를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중 한 명인 여성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낯익은 것 같았다. 티모시, 자기야, 이 가방 좀 도와줘.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라리사는 얼었다. 그 목소리는 그의 시어머니인 아그네스 브세볼로도브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일찍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고 왜 여행 가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서둘러 라리사는 목욕 가운을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장면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거대한 여행 가방 3개가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네스는 이미 집에 온 듯한 표정으로 복도 옷장에 코트를 걸어두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이. 좋은 아침입니다. 라리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며느리가 일어났구나. 시어머니는 위에서 아래까지 평가하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좋아요. 정리가 필요해요. 티모시, 내 물건을 방으로 가져오세요. 라리사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몸을 돌려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이것이 기괴한 오해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티모시는 눈을 피하고 유순하게 여행 가방 중 하나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기다리다. 라리사가 길을 막았습니다. 아그네스 브세볼로도브나님, 존경하는 마음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할 게 뭐가 있겠어, 얘야. 시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뻔한 얘기를 설명하듯이 말했다. 여기로 이사해요. 티모시는 내 외아들이고 이제 너도 내 딸이야. 가족이 함께 산다. 이네스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갔다. 라리사는 피가 끓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옷장을 열고 라리사의 옷을 꺼내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만에 라리사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요. 예고도 없이 여기 나타나서 정착할 수는 없어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이네스가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내 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내 재산이에요. 내가 샀어요. 라리사는 항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모든 것이 공유됩니다. 라고 시어머니는 경멸하며 침대에서 시트를 찢으며 선언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정말 저속한 일이군요. 괜찮은 사람들은 그런 천 위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러리서는 이네스가 신혼여행을 위해 특별히 구입한 새 침구 세트를 세탁 가방에 넣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시간이 흘러날가 빠진 회색 시트를 꺼내 침대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착한다. 라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잡아당김으로 시어머니의 손에서 시트를 빼앗았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고 내 침대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규칙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티모테오, 이네스는 기절할 듯 가슴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지금 당장 여기로 오세요. 그녀의 남편이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리사는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가 들은 것은 다음과 같았다. 티모테오, 당신이 장로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내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기분이 상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라라, 제발. 그는 확신 없이 중얼거렸다. 엄마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 말이 찌르는 듯 울려 퍼졌다. 라리사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티모테오, 내 엄마가 우리 침대에서 물건을 강요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정확히 어디에서 자겠습니까? 소파에서. 무슨 소파에서요? 그는 폭발했다. 우리 아파트에는 방이 하나 있어요. 소파는 여기 같은 공간에 있어요. 무표정한 이네스는 마치 논쟁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듯이 침대 정리를 계속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나아요, 라고 그녀는 만족하며 말했습니다. 티모시, 당신은 어떤 맛이 부족했나요? 라리사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엄마가 지금 우리 방을 떠나시든지 아니면 내가 엄마와 함께 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이네스는 베개를 들고 얼어붙었다. 티모시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라라, 정신이 나갔니? 그는 겁에 질려 속삭였다. 여기는 내 집이에요. 라리사가 소리쳤다. 그리고 난 내 결혼식 침대를 내 엄마와 공유하지 않을 거야. 정말 무례해요. 이네스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티모테오, 내가 이미 경고했잖아요.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좋지 않아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라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기적인 나, 침략으로부터 내 집을 지키기 위해? 티모테이오는 결혼식 전에 자신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네스는 마치 날씨에 대해 말하는 사람처럼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세도 올랐어요. 어디로 갈까요? 거리로 나가야 할까요? 라리사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는 목소리가 갈라져 물었다. 파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데 왜 집이 두 개입니까? 라고 그는 그녀와 마주할 용기도 없이 설명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라리사는 자신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느끼며 반복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거기 살 수도 있겠지? 라라, 합리적으로 행동해라. 엄마는 혼자이고 갈 곳도 없고. 그는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라리사는 회색 시트를 잡고 바닥에 세게 던졌습니다. 내 침대에서 그 누더기들을 치워주세요. 그는 명령했다. 이네스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공격을 흉내냈다. 오, 내 마음이여, 티모시. 당신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엄마, 진정하세요. 아들을 달래며 침대에 앉는 것을 도왔습니다. 입 다물어 라리사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마음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는 벽이 흔들릴 정도로 문을 세게 쾅 닫고 방을 나갔다. 거실에서 그는 멈춰서 숨을 고르려고 애썼다. 어제 나는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마치 세상에 빚진 것처럼 행동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여전히 감정적 기저귀를 차고 있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네스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녀의 아들을 조종했고 티모테이오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를 묵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할머니를 길거리에 내쫓고 싶은 배은망덕하고 잔인한 여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랑 얘기할게요. 라고 티모테이오는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 어떤지 봤잖아. 좋은 여자 만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이기적이야. 시어머니도 인정 안 해. 좀 쉬세요, 엄마. 시간이 없어, 티모시.
지금 그녀를 제자리에 놔두지 않으면 내가 떠날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보라. 누가 더 가치가 있는가? 당신을 키운 어머니인가? 아니면 당신 곁에서 한 달도 채 안 된 이 여자인가? 라리사는 마음이 산산조각 난 채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최후 통첩. 물론. 마치 그녀 자신은 하나도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주방에서 그는 손을 떨면서 자동으로 테이블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모든 것이 그 지점에 이르렀습니까? 티모테이오는 어머니를 데리고 그들과 함께 살 계획을 세웠고 이 세부 사항은 생략했습니까? 30분 후에 티모시가 얼굴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라,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명확합니다. 당신은 결혼식 전에 아파트를 팔고 나에게 숨길 때 선택했습니다. 식전에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애처롭게 노력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팠어요. 그렇죠. 라리사는 농담했습니다. 티모시,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었습니다. 일부 전투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새로 결혼한 부부의 침실에는 어머니가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임시로 있을 건가요? 티모시? 한 달, 1년, 5년. 라리사는 갑작스러운 몸짓으로 식탁볼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가방을 꾸린 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단지 돕고 싶어 할 뿐이에요. 라라. 그 사람은 요리도 하고 집을 청소도 하고 하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남편이 필요해요. 티모시는 죄책감을 느끼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스위트룸의 문이 열렸다. 이미 욕조 배수구와 폭신한 슬리퍼 차림의 이내사는 마치 무대가 자기 것인 것처럼 등장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티무르, 나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그는 순교자의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당신 아내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떠날 것입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이해해요. 나는 클레브디어 미케일로브너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내일 방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커뮤널카에 있어도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러리서는 남편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지는 것을 보았지만 이 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니사는 한숨을 너무 많이 쉬었고 너무 많은 연극적인 몸짓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티모시는 늘 그렇듯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레브디어는 오늘 집에 손자들이 있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편리하게 떨렸다. 그럼 공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말도 안 돼요. 무슨 공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당신의 아내는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리사는 눈을 굴렸다.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보기에 티모테이오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 희극을 기꺼이 삼켰습니다. 이내사 알레산드로브나 그녀는 지쳐서 끼어들었다. 드라마는 그만해요. 이 도시에는 호텔도 있고 임대 아파트도 있어요. 정말로 떠나고 싶다면 막을 수 없어요. 무슨 돈으로요? 시어머니는 절망에 빠져 손을 들었다. 내 은퇴는 기본과 물가를 거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이전 임대로 돌아갑니다.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개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찍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러리서는 그 여자가 하는 모든 말이 잘 연습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티머시는 논쟁이 무의미할 만큼 진정한 동정심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알았어. 그는 굴복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며칠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파에서 자세요. 그리고 침대를 옮기지 마세요. 아, 얘야. 이네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고 마치 상점 창문에서 웃는 것처럼 가짜였다. 나는 당신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러리서는 사랑하는 지라는 말을 듣고 몸을 떨었지만 그 말을 삼켰습니다. 아마도 며칠 후면 티모시는 깨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신도 어머니에게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첫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이니사는 요리하고 이니사는 청소했지만 마치 신의 은총을 받는 것처럼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비판할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라리사, 왜 그렇게 비싼 세제를 사나요? 청소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라리사, 고기가 그렇게 많아. 티무르는 위가 약해서 그럴 수가 없어. 라리사,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내 머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둘째 날이 끝날 무렵, 라리사는 자신의 집에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니사의 크림이 욕실을 점령했습니다. 그의 펜이 난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에는 시어머니가 장막을 치고 자기 물건을 자기 집 주인인 양 펼쳐 놓았습니다. 티무르, 마침내 부엌에 둘만 남았을 때 그녀가 속삭였다. 이런 일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어머니는 이미 살 곳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뭔가를 찾았나요? 아직은 비싸거나 진료소가 멀거나 아니면 그녀는 결코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라리사는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불공평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상황은 복잡합니다. 내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폭발했습니다. 내 엄마가 밖에서 서서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떠들기 때문에 마음 편히 샤워를 할 수 없다. 볼륨이 귀찮아서 영화도 볼 수 없다. 남편이 나타나지 않으면 남편과 대화조차 할 수 없다. 마치 소환된 듯 이네사는 너무 투명해서 품위가 없는 잠옷을 입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저게 무슨 소리야?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불평했습니다. 나는 잠을 자려고 했는데 당신은 여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 두려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티모테이오가 말을 더듬었어요. 우리는 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싸우지 마세요. 이네사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롭다. 그녀는 이곳이 집이 아니라 지뢰밭이라는 느낌을 남기고 떠났다. 라리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못 봤나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들을 한 번에 한 단계씩 조작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셋째 날, 라리사의 한계가 깨졌습니다. 아침에 그는 쓰레기통에서 사온 요구르트를 발견했습니다. 왜 내 아침 식사를 버렸어요? 나는 패배했다고 이니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 이틀만 남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상한 음식이 뭔지 알아요. 거짓말하다. 다음에는 물어보세요. 다음에는 없습니다. 라리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끊어졌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내 냉장고. 내 물건이야. 그런데 다음번에는 1시간도 안 돼서 왔다. 그녀가 일할 때 필요했던 파란색 블라우스는 없어졌습니다. 이네사, 내 블라우스 봤어? 아, 그걸래. 제가 세탁했어요. 더러웠어요. 그 사람은 더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나한테는 그게 필요했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리사는 화가 나서 출근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저녁 식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념도 하지 않고 맛도 없이 조리된 부드러운 음식이었습니다. 티무르의 위장 때문에 편하게 쉬었습니다. 라고 이니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익숙해질 거예요. 그게 더 건강해요. 나는 이미 음식을 갖고 있어요. 집에서. 아,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군요. 이내사는 연극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나는 요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청소해달라고 안 했는데 라리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가자고 했어요. 디모데는 언제나 그랬듯이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라, 우리 엄마는 단지 돕고 싶어. 돕다. 그녀는 쓴소리로 웃었다. 그 사람은 내 음식을 버렸어요. 묻지도 않고 내 옷을 빨아줬어요. 여기 아무도 안 먹는 음식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과장하시는군요. 과장. 라리사는 눈물이 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 엄마가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내고 있다. 아무도 추방되지 않습니다. 이니사가 개입하여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단지 이 집을 정리하려고 할 뿐인데 당신이 아는 건 불평뿐이에요. 집은 남편과 아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라리사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는 며느리들이 어른들을 공경했어요. 당신네 시대에는 며느리를 침입자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티모테이오는 방해하려고 했지만 러리서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내사가 아니었습니다. 집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가 혼자였다는 사실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내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인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의 아가씨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 아들의 아내이자 이 집의 여주인입니다. 아내는 공허한 호칭이 아닙니다. 라리사는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반응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였으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아내는 왔다가 갑니다. 이어진 침묵은 칼날로도 잘릴 만큼 짙었다. 라리사는 티모테오를 바라보며 그가 말이나 몸짓 등 무엇이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그 얼음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느꼈을 수치심을 음식이 흡수할 수 있다는 듯이 접시만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겁이 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거실로 갔는데 뒤에서 이내사의 반역적인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독한 말이 독이 든 꿀처럼 아들의 귀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찰칵 소리를 내며 침실 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두 손은 떨렸다. 4일, 그녀의 결혼 생활은 결혼한 지 4일 만에 파탄났습니다. 일종의 기록이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기록부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결혼 시어머니와 등받이 없는 남편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1시간 후, 티모시는 몸이 긴장된 채 그녀에게서 눈을 떼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라라, 침착하게 얘기하자. 무엇에 대해서요? 그녀는 지쳐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왔다가 갑니다. 논의할 게 없어요. 그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안 돼. 라리사는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불타올랐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었나요? 티모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저는 단지 당신 집에 오는 임시 손님일 뿐입니다. 사실 제 집에서는 아니면 적어도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화가 났을 뿐이에요. 당신이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내 집을 지켰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가 아닙니다. 라라, 이성적으로 행동하세요. 그가 말을 시작하자 그녀는 씁쓸한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성적이라고요? 어머니가 내가 침입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동안 내가 이성적이기를 원하시나요?
어머니가 우리 침대를 정리하도록 허용하는 동안 티모시, 그는 침묵했다. 라리사는 진실이 자신에게 닥친 정확한 순간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알고 있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 사람은 다른 곳을 찾고 있지도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비난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광고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침묵은 충분한 대답이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라리사는 손가락을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너희 둘이 이걸 계획한 거야. 이 지금이 아니라 영원이었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몇 년? 1년, 2년, 5년.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 티모시.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맞을까? 그녀는 옷장으로 다가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내 어머니는 아내가 왔다가 가는 줄 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가는 사람이 되게 하라. 뭐 하세요? 그는 마치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듯이 물었다. 내 물건을 챙겼어요. 그녀는 외과적 정밀함으로 블라우스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친구 집에 갈 예정이에요. 내일은 임대할 곳을 찾아봐야겠어요. 내 엄마와는 달리 저는 실제로 찾아볼 예정이에요. 티모시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는 나흘 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손을 낚아챘다. 우리 결혼은 당신 어머니가 우리 침대 정리를 허락한 순간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단지 연기일 뿐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 당신은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물건을 챙기는 동안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절박함은 거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길을 잃은 남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당신을 다시 데려올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는 중얼거렸다. 알아요. 라리사는 딸깍 소리와 함께 여행 가방을 닫았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결코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 싸우면서 평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라. 그녀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눈은 건조했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지막 기회야, 티모시. 내 어머니가 내일 이 방을 떠나시든지 아니면 내가 어머니와 함께 떠나든지 둘 중 하나야.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는 창백해졌다. 벽 반대편에서는 주방을 정리하는 이내사의 너무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다. 접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수저가 삐걱거리는 소리, 들리도록 계산된 공연이었다. 너는 나에게 너와 내 어머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 마치 두 사람을 동시에 배신하는 것처럼 그는 속삭였다. 나는 당신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리사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나에게 상의하지 않고 아파트를 팔았을 때, 나에게 묻지도 않고 어머니를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그녀가 여기 주인처럼 행동하게 할 때, 당신은 나를 이런 입장에 놓았습니다. 참거나 떠나십시오. 하지만 그녀는 고의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그렇죠. 라리사는 끈질기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죠? 그녀는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당신을 다시 되찾기 위해 우리 결혼 생활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성인이 아닙니다. 티모시. 그녀는 조작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보는 대신에 그녀가 아프다는 가식 뒤에 숨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러리서는 침실 문을 열었고 이니사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파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돌렸다. 가시나요, 자기야? 그는 연극적인 한숨을 쉬며 물었다.
미안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다면 이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라리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와 아들 사이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라라, 잠깐만. 티모테오는 그녀를 따라갔지만 이네사가 눈을 크게 뜨고 완벽한 행동을 취하자 일어섰습니다. 아들아, 이 여자가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듣고 나면 너는 그 여자 편을 들겠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작된 분노로 떨렸다. 엄마,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당신을 위한 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티모시는 말을 더듬었고 그의 눈은 둘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이네사는 마치 칼에 찔린 듯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일을 다 했는데? 키우고, 교육하고, 이제 결혼하면 당신 어머니가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극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웃집은 아니고요. 정신병원으로요. 그곳은 저처럼 쓸모없는 할머니들이 있는 곳입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네사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은 완벽한 타이밍에 눈물로 빛났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그를 키운 어머니는 어디에서나 썩을 수 있습니다. 라리사는 혐오감을 느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말, 모든 몸짓 등 모든 것이 계산되고 연습되었으며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바보 티모시는 언제나처럼 함정에 빠졌습니다. 티모테오, 그녀는 조용히 경고했다. 지금 이 싸구려 행위에 빠지면 나를 찾지 마세요. 절대로. 라라, 제 상태 좀 봐. 그녀는 그것을 속이고 있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리사는 문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의 어머니는 심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녀는 머리 문제가 있고 당신에 대한 건강에 해로운 집착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티모시는 폭발에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엄마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마침내 라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드디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엄마의 어린 아들.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녀 뒤에서는 이네사의 큰 울음소리와 티모테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라리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